정체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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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자,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최진봉 교수가 앞에서는 응원하고 뒤에서는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뒤에서는 더 뭐 응원했습니다. 더 응원합니다. 네. 자, 김병민 최고위원. 네. 예. 이준석 대표하고는 같이 안 가기로 했어요? 아유, 그런 말씀을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정부 성공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면 어느 누구나 다 함께 포용하는 원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들 뭐 다 얘기하더구만요. 이준석만 빼고 다 같이 가겠다. 아마 그 전당대회 날부터 전대가 끝나고 나서도 전당대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을 좀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 발언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말은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왜 이러세요? 지금 최고위원 되셨으면 진실을 좀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 홀리건이라 그러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서 공격을 하면 안 되죠. 난동정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끌고 가야지 함께. 네. 이재명 대표 보세요.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함께 가잖아요. 이렇게. 좀 김기현 대표도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최고위원들 물론 김병민 최고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세 분의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좀 너무 날석에 그 이준석 대표 쪽에 있는 분, 전 대표 쪽에 있는 분들 공격하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세요. 아마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이 전 대표가 이제 바로 나서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틀렸고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날선 반응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옳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이더라고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70%가 넘는 분들이 이 지도부 참 잘 출범했다 긍정평가를 하는데 너무 전당대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를 냈던 것들에 대한 이 비판적 기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게 된다면 원팀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 거예요. 전 국민을 한 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당대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훨씬 높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신기한 여론조사도 참 많기도 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김병민 최고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밥 먹었죠? 예, 그제입니다. 네, 어디 가서 용산 가서 먹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을 가졌고요. 뭐 먹었습니까? 메뉴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메뉴가 뭐뭐 나왔어요? 예전에 관저에 갔을 때는 메뉴가 얼마 안 나와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땅콩만 먹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식 중심으로 식사가 나왔고 제 첫 번째는 소고기로 시작을 했고 예. 마지막에 나왔던 식사가 이제 콩나물 김치국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뉴스 보도 중에 알려진 것처럼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레시피였다. 이 조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대로 만들었는데 호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한우도 먹어놓고 뭘 또 김치국 얘기만 하세요. 김치국. 네. 네. 김치국이 제일 맛있었고요. 네. 중간에 나왔던 또 인기가 좋았던 메뉴는 꼼장어. 꼼장어 메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고기도 먹고 꼼장어도 그러니까요. 먹고. 육회공 다 드셨네요.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 출범된 당대표 최고위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요. 네. 또 당원 100%로 이제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였는데 처음에는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봐요. 전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왔고 대흥행 속에서 지도부가 선출됐기 때문에 다 같이 자축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주도 좀 드셨습니까? 가볍게 만찬 자리였기 때문에 네. 맥주 한두 잔 정도로 분위기를 돋구는 정도였습니다. 맥주만 먹었어요? 소주 타셨죠?
맥주 한두 잔으로 분위기를 돋구면서 가볍게 건배사는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맥주만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되더니 소주는 안 타셨구나. 네, 분위기 좋게 가볍게 반주했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지난 15일 국민 리서치 그룹이 에이스 리서치와 함께 뉴시스 의뢰로 10일에서 13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71.3%가 잘된 선출이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광훈 목사한테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감사하다고 가셨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사과의 메시지를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신임 지도부가 출범해서 힘껏 일해야 되는데 다소 혼란을 주게 되거나 우려를 끼친 점이 있었다면 저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논란들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니,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저도 예배를 목사님. 여러 번 이렇게 집전하고 이랬지만 정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왜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인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요?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네. 하나님도 확 말이 그러신 얘기고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뭐 신자들한테도 네. 팬티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정말 심한 그런 목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근데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치르는 내내 저는 오히려 이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서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저한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김병민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지지자들을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중해 주시라, 계파 갈등 이런 소리 말고 찍어내기 수박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엊그저께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 그 의원들과의 방에서 아프다 그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썼던 글. 그래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아 아픈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런 모습들을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다독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비명계 의원들한테 더 거치고 적극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니만큼 이 본질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말로 사람들을 달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검찰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증거로 나온 것도 없는 상태이고 재판이 진행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거는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죄가 있다고 어느 누구 다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내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대해서 얘기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당원 의원들한테도 뒤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뭉쳐야지 의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또 의원들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당원전에 가서도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 좀 자제해달라. 하나로 뭉쳐가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게 뭐 당원들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든 자기 당의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뭐 화살을 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죄가 없으니까 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마 당내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간발의 차이로 이 부결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혹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성 당원들 장애 시위하고 이렇게 개딸 공격하는데 우리 동지들 공격 행위 중단해달라 이렇게 계속 거듭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그 움직임이 내부 단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시자고요. 내일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국민들 기대가 큽니다. 걱정도 큽니다. 김병민 최고. 네,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동안 당일 일정들이 잡혀 있고요.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사실 한일 문제를 풀어내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떤 해법을 도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한 걸음씩 그 일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고 난 다음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그때 참 좋았던 문화, 경제, 안보 여러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풀어내는 과정에서 모두에 대한 만족들을 가져오긴 좀 어렵지만 어렵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고 있는 만큼 이제 좀 역사적 문제를 풀어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안보,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좋은 미래의 성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병민 최고처럼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될지를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오부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렬한 그 반성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는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좀 그 문제는 넘어가시죠라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일본 방문도 사실은 그런 어떤 굴욕적인 외교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 일본 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않고 돌아오시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런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사과 그리고 일본이 뭔가 이번에 뭐 제3자 변제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은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돈 내가지고 3자 변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협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갔다 오셔도 비판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당일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물밑에서의 노력들이 상당히 진행돼 왔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또 김석기 전 사무총장이 일본 의원들과의 이 관계들을 다지면서 내부에 있는 정치적인 일들까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일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내 정치에서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겠죠. 오직 국익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국익 미래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사 인식 그런 역사의 인식으로 일본 갔다 왔으면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강제 동원 피해자 해법안 매우 우리가 일본한테 다 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물컵의 절반은 좀 채워야 될 텐데 받아와야 될 텐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말은 하고 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김병민 최고 대통령께서? 아마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또 행정적인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양 정상 간의 내일 있게 되는 만찬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만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녁을 2번 먹는다고요? 근데 한 번은 오므라이스를 또 먹는다고요? 그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저녁을 2번 먹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저녁을 2번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공식적인 식사는 한 번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 오므라이스 집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일본 도쿄 긴자를 방문했을 때 아마 여기에서의 추억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만남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캐치를 하고 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요. 자, 김병민 최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김병민 최고는 뭐 선거 치를 때 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병민아 너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요. 네. 네, 아니 정말 고생했고 축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 덕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병민아 왜냐하면 고생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갖고 있는 고민, 생각,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적인 문제이니만큼 제가 나와서 브리핑하면서도 일본 문제만큼은 네. 나왔던 얘기를 쏙 빼고 다음 방송에서 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